안녕하세요. 어니언비아입니다. 이건 제가 최신 베스트셀러 도서 목록을 보기 위해서 제가 직접 만든 도서 검색 대시보드인데요. 책 제목이나 뭐 저자 또는 뭐 출판사를 검색을 할 수도 있고, 뭐 일부를 눌러서 이렇게 그때그때 이제 필요한 걸 필터링해서 간단히 이제 통계를 보기 위한 그런 목적의 대시보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출처는 예스24 홈페이지에서 긁어온 건데, 이걸 만들려면 물론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파워비아이를 이용해서 특정 웹사이트를 연결하고 데이터를 긁어오는 소위 웹 스크래핑 또는 웹 크롤링을 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좌측에 있는 메인이 되는 이 테이블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고, 엑셀에 있는 파워쿼리로도 똑같이 작동을 하니까 엑셀 유저분들도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 일단 파워비아이로 이제 웹 스크래핑을 해보신 적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이게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예스24 사이트를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는 위키백과이고 국가별 인구 통계가 나와 있는 곳인데, 자, 여기 있는 이 테이블을 우리가 먼저 한번 긁어본다고 해볼게요. 파워비아이로 이 데이터를 이제 받아오려고 하면 파워비아이에서 이제 데이터 가져오기 쪽을 한번 열어보신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웹이라고 하는 커넥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웹이라는 커넥터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제 바로 여기에 URL을 넣어라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방금 보셨던 이 사이트에 있는 이 URL, 상단에 있는 URL을 컨트롤 C 하셔서 여기에다가 그대로 컨트롤 V를 하셔서 붙여 넣으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바로 이 사이트를 액세스하는 과정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연결 버튼을 바로 누르시게 되면 익명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직접 연결을 이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 연결하시는 사이트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한번 연결을 했던 데는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탐색창이 이렇게 뜨게 돼요. 그리고 해당 사이트에서 연결해야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테이블들의 옵션들이 이렇게 보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중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테이블을 이제 골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면 여기서는 이 첫 번째 테이블일 수도 있고, 이제 한번 보시면 뭐 이거는 우리랑 상관없는 것 같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순위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체크를 하시고 여러분이 로드 또는 데이터 변환을 하시면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런 데서 가져오는 거는 여러분이 데이터 변환을 일단 전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데이터 변환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 변환을 딱 누르면 파워쿼리 창이 이제 열리면서 이렇게 데이터를 이쪽으로 가져온 거를 여러분이 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이 어렵지는 않죠. 비교적 되게 간단하고 이제 심플하고 빠른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이 모든 사이트를 다 이런 식으로 긁어올 수 있는 거는 아니다. 모든 사이트가 다 연결이 되는 거는 아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되는 사이트가 있고, 또 허용이 안 되는 사이트도 있고, 또 사이트를 어떻게 만들었냐에 따라서 이런 테이블이 예쁘게 이제 긁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되고 안 되고는 이제 여러분이 지금 알려준 방법 혹은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까지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셔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한번 긁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진행할 예스24가 약간 그 중간 정도의 난이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앞서 보여드렸던 예스24 홈페이지에 있는 경제 경영 쪽에 이제 베스트셀러 쪽으로 좀 타고 들어와서 여기 보이는 여기 있는 거를 한번 데이터를 수집해 보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사이트에 있는 웹사이트 URL을 우리가 앞서 배운 방법대로 일단 작동을 하는지 한번 해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잠깐 여기 우리의 노트에 잠깐 붙여놓기를 한 다음에 쟤를 그대로 한번 아까 우리가 사용했던 방법을 이용해서 긁어보도록 할게요. 자, 파워쿼리로 바로 넘어와서 실행을 할게요. 자, 여기 새 원본, 이게 데이터 가져오기랑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새 원본에 웹을 눌러서 URL을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딱 눌렀더니 지금 제한된 테이블들이 조금 보이죠. 자, 이 안에 우리가 원하는 게 있는지 한번 쓱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봤더니 지금 뭔가 맞는 것 같으면서도 일부가 지금 잘린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2, 3, 4 밑으로 계속 내려갈수록 조금 우리가 원하는 거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이제 파워비아이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다. 여기 이제 좌측 하단에 보면 예제를 사용하여 테이블 추가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한번 딱 눌러 보시게 되면 저거는 기능이 어떤 기능이냐면 화면에 보이는 거 중에 우리가 긁어오고 싶은 거를 예시를 여기다 넣어주다 보면 파워 BI가 이제 그 부분들을 인식을 해서 스크래핑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 우리가 원하는 게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일단은 첫 번째 제목,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저자, 그리고 뭐 출판사 혹은 가격까지 한번 긁어보고 싶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더블 클릭을 하셔서 여러분이 직접 원하는 거의 일부를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불변의 법칙 하면 다 치시지 말고 이제 뜨는 거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쟤다 하고 엔터를 딱 치시고 엔터를 한번 딱 더 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로는 얘가 인식을 못했으니까 이제 마우스 스크롤을 내려서 두 번째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뭐 더블 클릭 또는 F2를 누르신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얘죠. 하고 얘도 엔터, 그리고 엔터 한 번 더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딱 쳤더니 지금 쭉 얘가 맞게 우리 의도에 맞게 추출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는 이번에는 저자를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여기 보니까 모건 하우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모건 치니까 여기 나오죠. 그래서 얘를 선택을 엔터를 치고 엔터 한 번 더 딱 치면 일단 얘는 나왔는데 다른 부분이 아직 인식이 안 됐다고 나오죠. 그럼 이제 또 해보는 거예요. 여기 더블 클릭을 하시거나 F2를 누른 다음에 이번에는 이광 치니까 이분이 나오죠. 그래서 하고 엔터 딱 쳤더니 지금 다른 분들도 쭉 긁어졌다. 자, 이번에는 가격하고 별점까지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여기 가격은 15 다시 천천히 하셔야 돼요. 15 콤마 하고 300 그죠? 그리고 우리는 원까지 붙어있는 애로 그냥 한번 해볼게요. 얘죠. 하고 엔터 누르고 엔터 한 번 더 딱 치면 얘는 일치하는 애를 찾을 수 없다고 나오네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다가 얘를 선택하고 엔터 쳐주고 두 번째도 한번 테스트를 제가 지금 두 번째 줄로 내려가서 했네요. 그러니까 못 찾는다고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225,500 얘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엔터. 그랬더니 아까랑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고 이제 두 번째 줄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15 300 하고 1까지 하고 엔터 치고 엔터 한 번 더 딱 쳤더니 다행히 얘도 다 긁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별점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 그래서 9.6 하면 엔터 한 번 더 그리고 이 밑에까지 한번 해볼게요. 하는 김에 또 잘 안 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9.7 하고 엔터 하고 쳤더니 이렇게 쭉 다 긁어졌다. 그래서 여기 상단에는 여러분이 미리 치셔도 되고 데려간 다음에 변경을 하셔도 된다. 여기는 일단 뭐 제목, 그리고 여기는 저자, 그리고 여기는 가격, 그리고 여기는 평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확인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눌렀더니 지금 화면이 이쪽으로 온 것 같고, 자, 지금 이 우측에 나타나는 거는 여기에서 보여지는 거니까 얘는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여기에 있는 부분 아까는 없었는데 사용자 지정 테이블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제를 넣어서 만들어준 테이블이 지금 생성이 됐죠. 그래서 얘 체크된 상태에서 확인을 한번 눌러볼게요. 딱 눌러보면 우리가 원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스크래핑을 한 거를 볼 수가 있다. 일단 우리가 24개의 지금 책만 스크래핑이 됐는데 한번 사이트를 가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뭐를 발견할 수 있냐면 이게 페이지 단위로 한 페이지에 24개씩 지금 이 사이트에서는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물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24개씩 보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개 120개까지도 이제 볼 수는 있는데 그래도 경우에 따라서 이 방법을 아시면 좋으니까 이번에는 여러 페이지에 있는 것들을 돌아가면서 수집을 하는 방법을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부터는 여기 상단에 있는 이 URL의 지금 구조를 좀 이해하시는 게 필요한데 뭐 웹사이트마다 이게 구성되어 있는 거는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페이지 넘버라고 하는 지금 쿼리가 보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뭐 페이지 사이즈, 이건 아마 24개씩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얘는 페이지 넘버, 말 그대로 현재가 1페이지니까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뒤에는 뭐 카테고리 넘버라고 하는 게 이제 보이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는 이 부분, 페이지 넘버라고 하는 여기 지금 1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매개 변수라는 걸 이용을 해서 뭐 1부터 5까지 혹은 뭐 1부터 10까지 이런 식으로 돌려가면서 돌아가면서 스크래핑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파워 BI로 와서요. 일단 여기 아까 인구 데이터 가져온 거는 좀 삭제를 하도록 할게요. 자, 깨끗하게 쟤는 삭제를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이름을 조금 헷갈리지 않게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서 얘는 그냥 샘플이라는 이름으로 일단 바꾸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잠시 뒤에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여기 상단에 보시면 매개 변수 관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대로만 따라하면 여러분도 쉽게 구현을 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미리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여기 매개 변수 관리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 다음에 새로 만들기 변수 하나를 이제 생성을 해서 걔가 이제 페이지를 대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이름은 그대로 둬도 되긴 하지만 여기 그냥 파라미터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한번 지어볼게요. 뭐 어떤 이름이어도 여기는 상관은 없습니다. 자, 다만 여기 밑에 부분에서 이제 유형을 우리는 텍스트로 선택을 일단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 값은 1로 돼 있으니까 1페이지였으니까 그게 시작이니까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넣고 확인을 일단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그냥 매개 변수를 여기다가 바꿔서 넣을 수 있는 기능이 하나 이제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의 샘플은 아직 아무런 변화가 없겠죠. 자, 여기 우측에 보시면 원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가 아까 봤던 웹사이트 URL에서 그 페이지 넘버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바꿔서 매개 변수로 이 부분을 치환해 주기 위해서 이제 저 부분을 잠깐 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끝에 보시면 기어 모양이 있죠? 얘를 이제 눌러 보시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넣었던 URL의 모습이 이렇게 뜨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고급 버튼을 이렇게 딱 눌러 보시면 우리의 URL을 여러 개의 파트로 쪼갤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3개 파트로 쪼갤 거라서 파트 하나를 더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끝까지 다 선택을 하고 얘는 잘라내서 여기다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부분부터 페이지만 남겨둔 채로 나머지 부분들을 또 이렇게 잘라서 넣어준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이 부분은 뭘로 바꿔줘야 되냐면 우리가 아까 만든 그 매개 변수 파라미터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눌러서 우리의 매개 변수로 바꿔준다. 자, 파라미터라는 이름으로 지금 딱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 개를 다 합치고 나면 우리의 처음 URL과 그냥 똑같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한번 딱 눌러볼게요. 그리고 나서 우리 끝에 스텝에서 딱 보시면 지금은 결과가 똑같이 나오는 게 당연히 맞겠죠.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파라미터를 매개 변수를 이제 바꿔주게 되면 얘는 거기에 따라서 바뀐 결과가 도출이 돼야 된다. 자, 그래서 파라미터 쪽으로 가서 이번에는 2페이지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냥 숫자만 바꾸게 되면 여기 샘플 쪽으로 가시면 이제는 2페이지가 긁어와진 걸 알 수가 있다. 이제 얘를 뭐 3으로 바꾸면 3페이지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엔터도 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3페이지. 자, 다시 1로 일단 갖다 놓고, 자, 일단 우리가 매개 변수를 바꿔가면서 다른 페이지를 추출해 오는 데까지는 성공을 벌써 한 거죠. 자,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바는 이게 아니죠. 우리는 1페이지부터 예를 들어서 그냥 5페이지까지라고 하면 1부터 5페이지까지 한꺼번에 긁어올 수 있어야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샘플이라고 한 얘를 오른쪽 클릭을 여기다 갖다 대고 오른쪽 클릭을 하시게 되면 얘를 함수 만들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샘플을 기반으로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함수 이름은 뭐 이 또한 어떻게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getData라고 이름을 한번 지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확인을 한번 딱 눌러 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의 샘플 그대로 있고 파라미터도 그대로 있고 이제 이 밑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하나 만들어졌다. 쟤를 이용해서 어떻게 한꺼번에 가져올 수 있는지는 지금부터 잘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려는 거는 그냥 1부터 예를 들어서 뭐 5까지 숫자가 들어있는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서 이 각각에 따라서 이 숫자에 따라서 새로운 테이블이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1부터 5까지 들어있는 테이블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엑셀에서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 있는 데이터 입력을 통해서 간단히 만드셔도 되고 한데 여기서는 그냥 다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오른쪽 클릭을 하셔서 새 쿼리에 빈 쿼리를 하나 만들어요. 자, 빈 쿼리를 하나 딱 만들면 이제 알아서 우리 뭐 칠하고 뜨죠. 여기다가 이꼴하고 이 중괄호를 연 다음에 1부터 5 이렇게 중간에 점 2개를 쳐서 엔터를 딱 치게 되면 이거는 지금 이제 나름대로 파워 쿼리에서 이제 M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의 일환인데, 자, 이렇게 해놓으면 현재 목록이 만들어졌고 얘를 이제 테이블로 바꾸시게 되면, 그리고 확인을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1부터 5까지의 작은 테이블이 하나 만들어졌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면 1.100을 하시면 100까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하지만 사이트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으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일단 함수를 적용하기 전에 얘를 간단히 정리를 좀 할게요. 이름은 얘는 페이지 넘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 형식은 우리가 지금까지 문자로 해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문자 텍스트로 일단 바꿔주시는 게 시작이다. 그리고 여기에 쿼리의 이름은 그냥 뭐 데이터라고 해볼게요. 데이터 아니면 그냥 메인 테이블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메인이라고만 할게요. 자, 이제 여기 상단에 보시면 열 추가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이제 열 추가를 가셔서 여기 사용자 지정 함수 호출이라는 게 있어요. 말이 조금 어렵지만 사용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자, 얘를 한번 눌러보시면 지금 여기에 있는 각 행에 대해서 우리가 할 작업, 즉 앞에서 만든 이제 함수를 적용해줄 그거를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준다, 지정을 해준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새로 생길 열의 이름은 뭐 아무렇게나 하셔도 상관없고, 우리는 함수는 getData라는 함수를 적용할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게 될 이제 파라미터 매개 변수는 페이지 넘버라고 하는 얘가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될 거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확인을 한번 딱 누르시게 되면 벌써 데이터를 다 불러온 거다. 그래서 지금 5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이미 다 불러온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여기서 얘를 확장시켜 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 부분을 눌러서. 그래서 여기를 눌러서 접두사는 제거하고 확인 한번 딱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5페이지에 해당되는 리스트가 한꺼번에 다 뽑혔다. 그러면 이제 얘를 편집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가실 수 있는 거다. 자, 근데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던 이제 데모에는 보면 이렇게 이미지들이 같이 있었죠. 자, 이거를 구현을 하려면 제가 제 채널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지만 이미지 URL이라고 하는 게 역시 존재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미지를 여기서 이제 표출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미지도 우리가 긁어와야 되는데, 자, 여기 샘플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아까 했을 때 우리가 예제를 넣어서 했던 스텝이 여기 두 번째였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기어 모양을 다시 한번 눌러서 혹시 이미지를 갖고 올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들여다 볼게요. 자, 이러고 나서 쭉 내려가서 보면 지금 여기에 애석하게도 다 이미지 준비 중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대로 우리가 포기를 해야 되느냐? 자, 제가 앞서서 보여드린 게 있으니까 방법도 물론 있겠죠. 물론 모든 사이트에 다 적용이 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요령을 아시면 여러분이 많은 사이트들에서 그래도 적용을 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일단 우리의 웹사이트로 다시 한번 갑니다. 여기 yes24 우리가 아까 보던 이 사이트에서 이제 이미지 자체를 우리가 가져올 수 없으니까 이미지가 연결되는 이미지 주소를 가져다가 우리가 저걸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미지에다 갖다 대고 오른쪽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 이미지 주소 복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를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미지 주소를 하나 복사하고 그 다음에 노트패드에다가 이렇게 한번 넣어봤더니 지금 이렇게 이미지 주소가 나타나고 있죠. 자, 아직 너무 좋아하기에는 좀 일러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것도 한번 오른쪽 클릭해서 일단 2개를 가지고 이미지 주소를 또 복사를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한번 불러올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2개를 이렇게 불러왔더니 대충 우리가 좀 패턴은 알겠어요. 그죠? 자, 이제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파워 BI 쪽으로 가서 저거를 한번 추출을 예제를 통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열 삽입 부분을 눌러서 우리 아까 보시던 여기죠. 여기에 있는 이걸 눌러서 지금 여기를 보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첫 번째 줄이니까 앞에서 봤던 얘를 인식할 수 있는지 복사해서 여기다가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V에서 딱 넣었더니 얘는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인식이 된다란 얘기는 이렇게 뜬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엔터를 하고 엔터를 한 번 더 눌러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것까지 한번 희망을 갖고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줄도 여기다가 F2 눌러서 V에서 붙여넣기 하고 엔터 쳐볼게요. 자, 그랬더니 얘가 지금 어쩌고저쩌고 선택기를 찾을 수 없다는 얘기는 인식을 못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여러분이 3개든 4개든 계속 넣는다고 해서 얘가 갑자기 찾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얘를 일단 딜리트를 하고요. 얘 지우고 얘도 지워보도록 할게요. 자, 얘도 같이 지웠어요. 자, 우리가 이제 패턴을 좀 생각을 해서 약간 우회하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단 여기 앞에는 공통적으로 다 나오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여기도 이제 몇 번 긁다 보면, 몇 번 카피를 하다 보면 얘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인 것 같고, 자, 그러고 나서 보면 얘네들이 결국 상품에 대한 그 책에 대한 고유 코드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얘만 각 책에 대한 고유 코드만 우리가 추출해낼 수 있으면 나머지는 그냥 붙이면 된다. 자, 그러면 이 코드를 인식할 수 있는지 이제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면 좋겠죠. 그래서 자, 이 코드 부분만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한번 좀 다르게 테스트를 해볼게요. 더블 클릭하고 코드만 넣어봤더니 저 코드만 인식하는 데는 없지만 여기 product goods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줄에 이렇게 뜨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얘를 한번 선택을 하고 엔터 하고 엔터를 한번 더 눌러볼게요. 자, 그랬더니 지금 product goods라는 요 부분과 함께 코드들이 다 추출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다. 쭉 내려보면 쟤는 다 추출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거의 다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 제품 코드라고 일단 이름을 해놓고 얘만 먼저 확인 눌러서 데려가도록 할게요. 자, 확인을 딱 눌렀더니 지금 이렇게 예쁘게 뽑힌 걸 볼 수가 있고, 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는 딱 요 부분인 거죠. 자,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해서 변환 쪽으로 가신 다음에 이제 추출로 갈게요. 자, 추출을 눌러서 여기서 요 숫자만 뽑아오기 위해서 구분기호 뒤 텍스트라고 하는 애를 딱 선택을 하는데 여기서 하면 안 되죠. 맨 끝에 스텝에서 하는 게 맞겠죠. 자, 다시 한번 추출해서 구분기호 뒤 텍스트, 그리고 우리가 인식시킬 구분기호는 이 슬래시죠. 자, 슬래시, 그리고 고급 옵션을 이제 열어보시게 되면 우리가 세 번째 있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뒤에 있는 부분을 갖고 올 거죠.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건너뛸 구분의 기호 수를 2를 넣어줘서 2개는 건너뛰고 세 번째 거를 갖고 오게 이렇게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세 번째 부분만 추출이 됐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는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URL을 조합을 하면 된다. 자, 일단 얘는 우리가 샘플이니까 이 정도 놔두고 이제 여기 메인으로 한번 가보시게 되면 예전에 제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여기서 함수를 UI를 이용해서 만들게 되면 우리가 샘플에서 적용한 내용이 지금 함수에 다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기록이 다 되어 있는 거고, 다만 이 함수를 고치지만 않으면 여러분이 여기 샘플에서 하는 작업이 그대로 업데이트가 된다라는 거. 자, 근데도 이제 메인에서는 업데이트가 안 되지 않았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확장된 get 데이터 쪽에 이 부분을 한번 열어볼게요. 얘를 한번 눌러보시게 되면 아까는 없던 제품 코드 부분이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만 체크하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우리의 결과, 즉 메인 테이블에서 제품 코드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자,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URL을 조합만 하면 된다. 어떻게? 여기에 있는 여기서부터 코드 앞부분과 그 다음에 뒤에는 여기 슬래시하고 L까지만 붙여서 하나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열 추가에 사용자 지정열을 눌러서 여기다가 따옴표를 넣어서 아까 앞쪽에 있던 그 URL,
그리고 뒤에는 조합을 위한 AND, 중간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제품 코드가 들어가지고 다시 AND를 통해서 뒷부분에는 /L이라고 하는 애가 들어가면 된다. 자, 이 부분은 /L 이렇게 넣어주고 확인을 딱 눌러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우리의 URL이 만들어졌다. 자, 일단 이게 맞는 URL인지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미리. 그래서 하나를 선택해서 여기 있는 부분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C 해서 우리의 새로운 창에다가 한번 붙여넣기 하고 엔터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다. 자, 이제 다 된 것 같으니까 한번 마지막으로 얘는 이미지 URL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필요 없는 거는 날리시거나 변경하셔도 되고,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얘는 데이터 형식 검색을 맵싸게 해주고 그 다음에 닫기 및 적용으로 넘어갈 건데, 우리 샘플 데이터는 굳이 데려갈 필요 없겠죠. 그래서 얘는 로드 사용을 눌러서 눕혀주고 얘만 데려가는 걸로 하고 닫기 및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5페이지를 각각 가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로딩하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요. 자, 이제 데이터가 다 들어온 것 같고 여기 테이블 보기를 가서 한번 보면 이렇게 예쁘게 다 들어온 거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여기 테이블 개체를 하나 넣어서 여기에다가 얘는 좀 접도록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의 제목, 이미지 URL, 그리고 가격, 저자, 평점 이 정도 한번 넣는다고 해볼게요. 평점은 지금 합계일 필요는 없으니까 얘는 뭐 상단에서 그냥 요약 안함으로 해놓고 그다음에 평점을 같이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한 건 다 가져왔고 이미지 URL만 이제 이미지로 바뀌면 되겠죠. 자, 그거 어떻게 해요? 이미지 URL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눌러서 상단에서 여기 데이터 범주라는 부분을 이미지 URL로 바꾸면 됐었죠. 그래서 이미지 URL 얘를 선택을 해주고 나면 바로 이렇게 이미지가 나온다. 이미지의 위치랑 사이즈를 좀 조절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위치를 바꾸려면 이렇게 자리를 바꿔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이미지가 좀 크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서식 쪽으로 가서 여기 보시면 이미지 크기가 있다. 이미지 크기에서 얘를 예를 들어서 한 200 정도 이렇게 바꾸고 나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나온다. 이제 여기에 순위가 빠졌는데, 자, 순위까지만 같이 넣어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다시 파워 쿼리로 와서 우리의 이제 메인 테이블에서 얘는 페이지 넘버니까 순위가 아니고 여기 열 추가로 가셔서 인덱스 열에서 1부터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얘는 순위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뭐 순위 이렇게 하고 이제 얘를 다시 뒤쪽으로 닫기 및 적용해서 데려오시게 되면 이제 순위 열도 생긴다. 자, 이제 들어온 것 같고 여기에다가 순위도 마찬가지로 여기 상단에 합계를 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약 안함으로 해놓고 여기 순위를 이제 여기다가 넣어주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올려준 다음에 얘를 내림차순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테이블이 완성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파워비아이를 이용해서 이제 웹 크롤링 하는 방법을 좀 알아봤는데요.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파워비아이는 웹 크롤링에 사실 최적화되어 있는 툴은 아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여러분이 안 될 때는 조금 더 복잡한 방법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다른 온라인 툴이라든지 뭐 파이썬 등을 이용해서 하셔야 될 거고, 하지만 이 방법으로 했을 때 좋은 점은 이게 성공만 된다고 하면 여기 이제 상단에 새로 고침 버튼을 여러분이 누르시게 되면 다시 웹으로 가서 데이터를 다시 끌고 오는 과정이 이제 한 사이클 돌기 때문에 쉽게 새로 고침 리프레시를 하실 수 있는 장점은 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도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또 이후에 영상을 만드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